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구갑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 허브 그 단지 내에 K-팝 공연장을 짓고자 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또 저의 또 꿈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여사님까지 모두 다 진원제를 할 때 제가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뭐 대기업 유치나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인해서 먹거리를 창출하기에는 이제 좀 한계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게끔 저 박정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꼭 박정희를 찍어서 부구갑의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과 비전을 점검해보고 있는 파워 인터뷰 화통 톡쇼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구갑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8대에 지방의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9대 때는 도전을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당직자로 근무를 하다가 당의 부름을 받고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출마하고 보니 저희 그 민주당이 대구 경북 쪽에 여성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유일한 여성 후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 그리고 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지금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기에 저희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대파에 이어서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그런 실정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갑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그런 후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 곳곳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셨죠? 그게 민주당에 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북구갑 주민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천이 결국 계속 내일이 네 번째 이어진다는 것에 주민들의 분노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또한 또 저희 민주당에서 물어야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북구는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은 곳인데요. 바닥 민심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대구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대구의 청년들도 결국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안정된 직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또한 정치권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어떤 바닥 민심을 본다라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계속 정쟁만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신데요. 도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지는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이나 전략은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전국 장애인 학부모 연대와 함께 협약식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8대 의원을 할 때 그때 발달 장애 아들을 위한 1억 5천 정도의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장애인 탈시설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사실 벽에 부딪혀가지고 진행을 멈췄던 그런 또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전체적인 이 삶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을 대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 여성회, 또 여성의 전화, 그리고 여성인권센터, 여성노동자회 이렇게 제가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 또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현안인데요. 뭐 개발 방향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저의 주된 공약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후적지에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큰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구시에서 아마도 달성군으로 이전을 하겠다는가 아니면 좀 더 미루겠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저의 또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즐거운 것이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미래의 직장도 될 수 있다라면 대구를 떠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허브 그 단지 내에 K-팝 공연장을 짓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와서 공연을 하고 또 우리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가 우리 대구에 계속 와서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K-팝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오디션도 하고 이것을 발판 삼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또 저의 또 꿈이기도 합니다. 네.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네. 전공하셨죠?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계기는 참 미약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구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민족 열사들 그리고 또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여사님까지 모두 다 진원제를 할 때 제가 춤을 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현장에서 저를 불렀고요. 그때마다 저는 마다하지 않고 춤을 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권과 좀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계기는 세월호 참사가 네. 있고 제가 사실 그 팽목항에 계속 춤을 추러 갔었습니다. 네. 진원 무대 많이 서셨네요. 네, 그렇죠.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에도 또 우리 또 서울까지 또 달려가서 춤을 추었는데요. 이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네. 그런 마음에서 네. 정치에 알겠습니다.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계 출신인 만큼 문화 부흥을 주요 공약을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는 대구가 어떤 뭐 대기업 유치나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인해서 먹거리를 창출하기에는 이제 좀 한계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구의 미래의 먹거리는 결국은 문화산업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대구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호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천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관광 필터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 후적지는 그렇게 K-팝 공연장으로 조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시민운동장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대구 FC 지금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야구장도 있습니다. 지금 현존에 있는 그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ICT 그 기술을 연합해가지고 좀 더 화려한 그런 경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e스포츠 게임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e스포츠 게임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e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우리 대구에서 그런 그 현장감을 맛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지금 이제 그 우리 경부선이 지금 경부선 철도가 지금 우리 대구 그 북구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화하고
그다음에 그 지상은 생태공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면 이제 오봉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봉산은 항토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면 금호강으로 이어지는 아마도 그 생태 관광 필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산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안경 관광 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네. 살릴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안강화 관련해가지고 계산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상공단에 남아있는 그 안경업들은 대부분이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그것을 재조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안경 산업을 결국 문화산업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광학 그 박람회를 유통단지 엑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 안광학 투구 거리로 가져와 가지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안경을 소재로 해서 거리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패션쇼라든지 그런 것들 유치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통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안광학 업도 함께 발전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북구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섬유 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물론 북구와 연결도 되겠지만 사실은 대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유산업은 물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굉장히 기능화되어 있어 특수 기능의 섬유를 개발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섬유산업 도시로서의 더 융성하게 하려면 결국은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패션쇼를 할 때 안경을 소재로 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섬유를 가지고 온 패션쇼가 함께 이어진다라면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북구 구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박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강점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을 또 구석구석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의 현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금 민주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희가 지지율 하락은 이미 다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이고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죠.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북구갑 주민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등신이냐? 우리가 호구냐? 벌써 4번째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에 들끓고 투정을 하고 호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그 당. 여러분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게끔 저 박정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꼭 박정희를 찍어서 부구갑에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